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7년 9월 26일 화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 MB 건드리면 진보 보수 없이 공격했다. 계속해서 중앙일보. 기업 추가 부담 106조. 자고 나면 짐이 는다. 또 세계일보. 노동개혁 역주행 20개월 만에 원점. 그리고 한국일보. 박근혜표 노동개혁 쉬운 해고 지침 폐기 양날의 칼. 다음은 조선일보. 해외 자원 투자 한국은 샤워실 바보. 이번엔 한겨레. 최경환 인턴 중진공 부정 합격에 탈락한 조씨. 돈도 백도 없는 난 들러리였다. 아울러 동아일보. 지방교사 부족 뒤엔 곰팡이 관사. 이제는 서울신문. 각 부처 1급 인사 실종. 갈 길 먼 책임 장관제.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태광실업 세무조사 진실 밝힌다.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9월 26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네, 은정씨.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된 노동개혁 지침이 폐기됐죠. 자, 신문들이 이 점에 주목하고 있군요. 네, 오늘자 한국일보와 세계일보가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이른바 저성과자에 대한 쉬운 해고 방안이었는데 고용 안정을 크게 해칠 수 있다면서 노동계가 그동안 반대해왔고요. 고용노동부의 지침 폐기 선언이 나오자 노동계가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지난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트럼프의 위협을 선전포고로 규정한 발언. 또 김광석 씨 부인 서혜순 씨의 텔레비전 출연 발언. 네, 상당히 인터넷에서 주목받았는데요. 이 소식들 소상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더하기 뉴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여기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더해진다면은 무척 좋겠죠. 예.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백혜영 리포터 나가 계시죠? 네. 아이고 정말 참 며칠째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을색이 더 짙어지는 요즘이지만 한낮 더위가 대단합니다. 어제 서울 최고기온 30.1도까지 올라 예년보다 6도가량 높았는데요. 오늘도 낮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과 전주 30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는데요. 그래도 밤이 되면 10도 이상 벌어지는 일교차에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습니다. 특히 가시거리가 강원도 영월에는 100m, 경남 함안은 70m로 시야가 답답한데요. 이 안개는 오전 중에 대부분 사라지겠지만 구름의 양이 많아서 날이 비교적 흐리겠습니다. 또 오후부터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수요일인 내일은 전국 곳곳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에서 백혜영이었습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아빠! 대체 뭘 먹은 거야? 소주, 맥주, 와인, 그리고 술자리에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미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유엔 총회 참석자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지난밤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리용호는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이보다 앞서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미국과 동맹국이 위협받는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연설했지요. 또한 지난 주말에는 SNS에다가 북한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미국의 전략 폭격기 B-1B 2대와 F-15 전투기 6대가 북한의 코앞까지 근접해서 비행했고요. 이 모든 것들이 북한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리용호의 말 들어보시죠. 트럼프는 지난 주말에 또다시 우리 지도부에 대해 오래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공언함으로써 끝내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한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선전포고로 됩니다. 미국이 선전포고를 한 이상 앞으로는 미국 전략 폭격기들이 설사 우리 영공 개선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시각에 쏘아떨굴 권리를 포함해서 모든 자위적 대응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더 오래 가는가 하는 것은 그때 가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B-1B 2대와 F-15 6대가 NLL을 넘어 북한 쪽 동해 공해상에서 3시간가량을 비행한 것. 즉 북한의 특별한 도발이 없는데도 미국이 전략 무기를 전개한 것인데요. 1953년 휴전 이후 미국 전략 폭격기가 처음으로 북방 한계선을 넘은 가장 공세적인 위협작전이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군사적 옵션이 말뿐이 아님을 과시하기 위한 것인데요. 최근 미국 측은 단독 군사행동 가능성을 언급해왔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이 같은 비행을 알았느냐, 몰랐다면 이것도 문제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청와대는 알았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네, B-1B 이 한 대로 사실 북한 정권을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전략 무기라 할 수 있을 텐데, 과거 한반도에 출격한 미국의 전략 무기는 한국군과 연합해서 작전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미군 작전에서는 한국군과 주한미군 공군기지의 역할이 전혀 없었습니다. 괌에서 떴으니까요. 한국의 의사에 반해서 미군 전략 무기가 북한을 상대로 단독 작전에 나섰다?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서 이번엔 넘어갔지만 북한이 미국의 위협에 자극받아 맞대응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만에 하나 무력 충돌이 벌어진다면 재앙이 발생할 것이다. 정부는 이런 사태를 두 번 다시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최근 잇따르는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에 대해서 조만간 입장을 표명하겠다, 이런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동안 자신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됐을 때 쭉 못 본 척 해왔지요. 그러다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군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 정원을 늘리라는 지시를 이명박 대통령이 했다, 이렇게 명시된 문건을 공개했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가만히 넘길 수준이 지났다, 내부 논의를 거쳐 이틀이나 사흘 안으로 입장을 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 표명은 서면을 이용한 전달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사람이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댓글 공격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에 따르면 국정원의 첫 타겟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는데요. 여당과 보수 인사들도 공격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 자꾸 총뿌리를 아군에게 겨누고 있다며 댓글 부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네, 심지어 친이명박계 인사였던 당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권영세 의원도 댓글 공격을 받았는데요. 대표적인 극우 농객인 윤창중 문화일보 논설실장,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한 인물이죠. 당시에 이 윤창중 논설실장도 한나라당과 대통령을 분리하려고 선동하는 글을 보면 구역질이 난다, 이렇게 공격받았습니다. 여권과 보수 인사를 상대로 댓글 공작을 벌인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홍준표 대표도 MB정부 정치 공작의 희생양이었다는 점 상당히 눈길이 가는데요. 경향신문은 이 내용을 일면 머릿기사로 다루었습니다.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는 국세청의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신설한 적피해 청산 기구인데요.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가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촉발시켰지요. 2008년 국세청은 태광실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검찰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했고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6개월 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거했습니다. 한편 여기에 더해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는 정치적 세무조사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있었던 10건의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MB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연예인의 소속 기획사가 부적절한 세무조사를 당했다, 이런 의혹 보도가 잇따랐죠. 진상조사 결과 올해 안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국민일보가 전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보수농객 변희재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에 따르면 2009년 당시 국정원은 미디어워치의 창간 재원을 마련하는 데 조언을 해줘야 한다, 이런 내용을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이후 국정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삼성 그리고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해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40여 곳에 미디어워치에 광고를 지원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요. 실제 미디어워치는 2009년부터 5년 동안 4억 원가량의 기업 광고비를 수주했습니다. 미디어워치가 어려울 때는 돕도록 독려한 사실도 문건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상은 JTBC 보도였습니다. 한편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는 국정원으로부터 조력을 받았다는 보도 내용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수 고 김광석 씨의 딸 서현 씨는 10년 전인 2007년 12월 23일에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런데 서현 씨가 사망하기 직전에 김광석의 부인 서혜순 씨가 김광석 씨 음원에 대한 저작 인접권자로 서혜순 씨 자신을 등록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저작권은 작곡가와 작사가의 권리이고 공연 수익에 대한 권리나 음반 제작자의 권리는 바로 저작 인접권인데요. 서현 씨의 사망 전후에는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의 소유권을 놓고 김광석 씨 가족과 한창 소송이 진행 중인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혜순 씨는 2007년 12월 초 한국음반산업협회에 최초 저작 인접권 등록자로 신고했습니다.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방송 보상금을 받아온 것인데요. 대법원은 2008년 김광석 씨의 음반에 대한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이 서현 양에게 있다, 이런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 당시 서현 양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서혜순 씨는 최근까지도 서현이는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세계일보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한편 어제 서혜순 씨가 JTBC에 출연했는데요. 본인 스스로 요청한 반론권인데 글쎄요, 인터넷에 올라오는 반응을 보면 서혜순 씨는 왜 스스로 의심만 키웠는가, 이런 반응들이 지배적입니다. 딸의 사망을 왜 알리지 않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 들어보시죠. 장애우, 장애. 이거 좀 몸이 안 좋은 애로 일단 저희가 키웠는데 갑자기 뭐 사망이라서 너무 좀 놀래고 황당하고 좀 정말 알리지 않고 싶었어요. 저는 정말로.
뭐 이런. 그러면 언젠가는 밝히셨어야 되는데 왜 10년 동안을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재판 이제 결과는 별개로 제가 그냥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저는 이제 아직 제가 재판 얘기는 안 꺼내고 있습니다. 예. 미국에 이제 그냥 너무 제가 이제 힘든 상황이 돼서 이제 바로 미국을 나가게 됐고요. 서현 양의 사망 신고는 언제 하셨습니까? 제가 아까 기록을 보니까 제가 이제 좀 늦게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집에 이런 게 날라와서 그냥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글쎄, 보험금 받고 하는 게 절차가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아니요. 네. 보험금 문제가 아니고. 예, 저는 그런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의 경우라면. 네네네. 따님이 사망을 했다면. 네네. 사망 신고는 과태료 낼 때까지 안 하고 계시다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예, 그렇죠. 아무래도 서우가. 근데 그게 잠깐만요. 마치 제가 무슨 큰 저기를 한 것처럼 그러니까 얘기를 궁금해하는 하니까.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경황 없다고만 말씀하시면 10년 전 얘기고 장애우가 죽은 부분이라서 참 힘듭니다. 정말. 김용민 파일. 영화 김광석의 이상호 감독 2012년 TVN 대담 프로그램에 나가 제가 취재된 테이프 가지고 실제로 거짓말 탐지기를 돌렸는데 거짓말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수사를 하면 이제 그 진실이 드러날 수 있겠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폭력사건 수사하다가 물고 보니까 사망 사건이 있었어요. 다른 사안인데 그래서 아예 그 수사팀이 다 없어졌어요. 네. 사망 사건이 있던 현장에 대한 조사가 불철저했다. 그 사망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범죄 용의점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사건 관련자라고 뭉뚱그려 이야기했던 이상호 감독. 5년 뒤에는 그 사건 관련자가 서혜순 씨와 그 오빠라고 특정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여자 관계 때문에 사망했다, 자살했다 그 주장. 근데 알고 보니까 반대더라고요. 크로스 체크했고 본인 그 부인분 네, 진술도 받아냈고 그리고 우울증 약도 부검 결과 확인되지 않았고 남편의 죽음 당시 그 상황을 화보하는 서혜순 씨 어제 JTBC에서 저는 경황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날 내내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그냥 술 먹고 장난하다가 그렇게 된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저는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저는 나이가 그때 29살 어릴 때인데 갑자기 남편이 그렇게 되니까 이게 무슨 장난감처럼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이제 와전된 거지. 술 먹고 장난하다 그렇게 된 거다라고 말씀하시다가 나중에는 또 자살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언제 그랬죠? 그건 제가 전에 듣기로는 영화에 그렇게 나옵니다. 너무 여러 군데 매체를 했어요. 정확한 날짜도 기억도 못하고. 아니요. 그거는 편집을 서혜순 하셨나 씨의 보네요. 얼굴과 함께 나온 그 멘트이기 때문에. 이상호 기자님께서. 근데 그 말씀을 안 하셨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오래 떠서 20년 됐고 정신 경황도 없었고. 또 다른 등장인물인 서혜순 씨 오빠 이상호 감독은 김광석 씨의 이혼 요구가 사태의 발단이었다고 주장. 당일날 무려 전과 13범이던 서혜순 씨의 오빠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걸 김광석 씨가 이혼을 통보하고 비상이 걸린 거죠. 그래서 서혜순 씨 엄마도 왔다 가고 그때 함께 인천에 살고 있던 그 폭력 잘 쓰는 오빠도 한 건물에 있다가 일어난 사건인데 그거를 자살로 덮고 경찰에 신고도 안 했죠. 119에도 한참 뒤에 신고를 했던. 오빠가 살해 공범이 아닌가 하는 의혹의 시선을 두고 서혜순 씨. 오빠가 있으니까 이제 내려가서 광석 씨가 이상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마 시간이 지체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바로 119를 한 게 아니고 오빠가 반바지 그냥 그 잠옷바람을 같이 올라왔어요. 알겠습니다. 2012년 이상호 감독은 진상규명을 강조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모든 변사 사건은 타살 의혹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 돼요. 그게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숨져갔을지 모르는 사망자에 대한 공권력의 예의죠.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남도의 맛깔스러운 김치부터 담양식 돼지갈비까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책임집니다.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02849-9730. 반지 벤지 반지 벤지.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하루 한 잔 내 몸에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추석 선물은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죠.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슈엔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검색창에 슈엔 침대.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검찰이 서해순 씨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죠. 그 소환할 계획을 세워두기도 했고요. 자, 그런데 이번 수사는 김광석 씨 죽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김광석 씨 딸의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어제 인터뷰를 시청하면서 느낀 점은 서해순 씨 수사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이 점이었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서울에서는 SBS 러브 FM 103.5, 부산은 KNN 러브 FM 105.7, 또 KNN 러브 FM은 부산 기장 정관 신도시에서 89.3, 경남 양산에서 88.5MHz를 통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SBS 고릴라를 통해서는 전 세계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의견 개진해 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뒷번호 6082번 쓰시는 분, 어제 서해순 씨 인터뷰를 시청했는데 마치 최순실 씨를 보는 것 같아서 화도 나고 무서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8672번님, 남편의 죽음과 딸의 죽음을 말하는 모습이 그렇게도 담담할 수 있는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0년 전 지난 일이라서 이미 마음의 정리가 다 됐다는 그런 투를 느꼈는데 글쎄요. 10년 전이 수십 년 전도 아니고 말이죠. 김성식님, 어제 서해순 씨 인터뷰를 보고 솔로몬의 재판이 생각나더군요. 딸의 죽음을 묻는데 돈 이야기만 하는 느낌이었어요. 보험금이니 저작권이니 딸이 장애우였다는 걸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어제 서해순 씨 인터뷰는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를 보면 말입니다. 용태성님, 민주정부 3기답게 대화와 협력으로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해 지금이 바로 결단을 내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어떤 결단을 말씀하시는 건지, 또 추가로 의견 보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464번 쓰시는 분, 어렵더라도 현 정부가 대북 위기 상황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를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4017번 쓰시는 분은 적피해 청산을 정치 보복이라고 말하는 자유한국당 주장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주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관련한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자 사연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은 S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와 서울, 인천, 경기 FM 103.5 SBS 러브 FM, 부산 FM 105.7 KNN 러브 FM으로 아침 6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 씨와 부인 권양숙 씨가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자신의 SNS에 부부싸움 끝에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씨가 가출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글을 올려서 비난을 자초했는데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 측은 정진석 의원을 명예훼손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노건호 씨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가해 당사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다시 짓밟는 일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아버님이 도대체 누구에게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계속 현실 정치에 소환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저 세상에서 쉬고 계신 분입니다. 추악한 셈법으로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랍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정진석 의원에 대한 논란이 더욱 확대되도록 부추겼습니다. 정진석 의원의 발언을 침소봉대한다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재수사로 귀찰될 수 있다, 이렇게 여권을 향해 경고한 것인데요. 어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말 들어보시죠. 우리 당의 정진석 의원이 한마디 한 것을 침소봉대해서 본질은 내면하고 저까지만 두고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사망을 앞두고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다시 재론을 한다는 것은 서로가 바람직스럽지가 않습니다. 문제를 키우는 것은 결국은 640만 달러 뇌물 사건의 재수사 문제와 그리고 640만 달러 범죄 수익 환수 문제에 귀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정부가 담배값을 올린 뒤에 담배 밀수가 9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배값을 인상하기 전인 2015년에는 담배 밀수가 3년 동안 연평균 60건에 불과했는데요. 2015년과 이듬해에는 연평균 500건 이상으로 약 9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 담배값 인상이 엉뚱하게도 밀수 증가라는 사회적 부작용을 낳았네요.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학에서 학교생활기록부와 추천서 그리고 면접 결과를 보고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지요. 이에 대해 스펙을 많이 쌓아줄 부유한 부모를 둔 학생에게 유리하다, 부모의 학력 수준에 따라 당락이 크게 좌우되는 금수저 전형이다, 이런 비판이 적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비판이 처음으로 자료로 증명됐습니다. 올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입학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서울대생 10명 가운데 4명이 고소득층 자녀인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2분위 이하의 학생부 종합 전형 입학생은 4명 가운데 1명에 불과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 소개해드렸습니다. 백두산의 마지막 분화 시기는 100년도 더 거슬러 올라간 1903년인데요. 약 1000년 전인 서기 930년에 일어난 백두산 분화구 대폭발은 기원 후 일어난 지구상 최대의 화산 폭발로 기록됐습니다. 유황 냄새만 진동하는 땅에는 어떤 생명체도 살아남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발해가 망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백두산 대폭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빈번한 북한의 핵실험이 한층 부추기고 있고요. 6차 핵실험 여파로 이 핵실험장에 있는 백두산 풍계리에서는 최근 2차례 지진이 발생했죠. 특히 역사상 백두산 분화에 앞서서는 늘 일본 열도에서 대규모 지진이 있었습니다. 2011년 일본 동북지방에서 규모 9.0의 대지진이 있었던 만큼 백두산 분화가 임박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북한의 대규모 핵실험이 백두산 대폭발을 부른다면 그 피해는 북한 지역뿐 아니라 전 지구적인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짚어낸 내용인데요. 연세대학교 홍태경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는 얼마 전 지진이 있었는데 백두산 풍계리에서 있었던 6차 핵실험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CBS 라디오에 나와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풍계리에서 있었던 이 핵실험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 지진파가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 마그마 방 내에 있는 입자를 흔들게 되고 이 입자가 진동하게 되면서 압력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달걀 흰자를 빠르게 저으면 거품이 나는 것처럼 이 액체 상태에 있는 마그마 방에 만약 강력한 지진파가 진동을 하게 되면 바로 기포가 화산 분화를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지금 현재 백두산이 분화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이 압력이 이 안에 내재된 상태로 유지될 수 있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게 되면 그 압력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분화를 더 이르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15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있었던 환자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최근 프랑스의 한 연구진이 교통사고로 15년 동안 의식이 없던 35살 환자의 신경에 3개월 동안 전자약으로 전기 자극을 줬는데요. 그러자 이 환자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자약은 이미 실험실을 넘어 상용화 단계로 접어들었는데요. 국내에서도 뇌에 직접 전극을 삽입해 파킨슨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상용화됐습니다. 이상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강원과 경북 그리고 전남과 충청도는 교사 임용 미달 사태가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동아일보 취재진이 전남 지역의 학교를 찾아가서 교사들이 지방 근무를 기피하는 이유를 직접 들어봤는데요. 전남 금오도에 위치한 연암초등학교에 가기 위해서 남쪽 땅끝 여수에서도 배를 타고 1시간을 가야 했는데 그렇게 해서 만난 교사들 육지와 떨어져 관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사요, 이 한 평 정도 크기의 개인방 곳곳에서는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지하실에서 날 법한 습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한 교사는 관사 문제만 해결돼도 벽지학교 기피 현상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기사 소개해드렸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동방의 하얀 나라에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백두산 화산 폭발설. 네, 이것도 역시 북한의 무리한 핵실험에 따른 우려지요. 네. 속히 평화의 기운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이 노래 골랐습니다. 신영원의 터.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 산맥은 말도 없이 5000년을 살았네. 모진 바람을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